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남두용입니다. 지역 소멸을 바라면 항상 뒤따라오는 말이 바로 지역 언론의 위기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빨라지는 지역 소멸이 지역 언론도 생사의 갈림길에 내놓았는데요. 이런 위기 속에서 자생력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도에 나선 지역 언론이 있어서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주간 함양의 김경민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제가 방금 지역 언론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시도에 나서고 있다. 그런 지역 언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선 그 주인공은 바로 주간 함양입니다. 자, 주간 함양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창간됐고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네. 네, 저희 주간 함양은 올해 창간 21주년을 맞은 함양을 대표하는 주간 발행 신문사입니다. 함양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신문으로서 함양 지역민들의 이야기와 지역의 여러 소식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양군의 인구가 4만이 이제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역 언론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생존하기가.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함양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해서 오늘 좀 모신 건데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시 단위도 아니고 이제 군 단위의 지역 언론이 생존을 한다, 또 다른 어떤 시도를 한다, 이 자체가 굉장히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뭔가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와중에 그런 도전을 하게 된 계기, 원동력 이건 어떤 것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함양군은 지역 소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 지역의 상황만큼이나 지금 언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모두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데 있어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예. 또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믿음을 갖고 지역 언론으로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또 여러 시도들을 진행하면서 네네.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지 않았나 네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간 함양에서는 기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면서요. 청년들이 여기 내려와서 함양에 내려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간 함양이라고 하는 언론에 와서 기자 채용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좀 주십시오. 네. 네. 그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 숲속 언니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청년 마을 고마울 할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 팀과 저희 주간 함양이 협업을 통해서 예. 지역 신문 인턴 기자 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한 달 살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총 3주간 인턴 기자 체험을 하는 것인데 네. 지역민 인터뷰부터 또 그 지역의 전통 음식, 종가 음식 등의 레시피를 기록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 이제 주간 함양 기자들과 함께 동행 취재도 나가고요. 네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청년들의 한 달 살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함양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그 지역의 민간 어떤 뭐 기관인가요? 함양군과도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예. 어떤 그 사업 그 예산 부분이라든가 네네. 그걸 예산을 다- 지원받고 네네네. 민간에서 조직해서 네네. 예산을 지원받고 그쪽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네네. 주간 함양이 같이 거기에 이제 동참하는 협력해서 거죠. 네, 동참해서 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참가자들 대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다들 반응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네. 이제 뭐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대부분 만족스럽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네. 그 기자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체험으로만 그냥 그치면 안 되는 것이고 네. 취재 활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또 주간 함양과의 어떤 신뢰도도 이제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교육을 좀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기자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교육이라기보다는 예. 그분들이 이제 인턴 기자로서 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하고 흥미롭게 할 수 있도록 뭐 그 다양한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네네. 뭐 지역 신문 기자 출신 분을 이제 강사로 모셔서 예. 취재하는 방법이나 또 기사 작성까지 또 교육을 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사진 촬영, 영상 촬영 또 편집까지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여기 한 달 살기에 살아가면서 좀 더 그 지역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고 네네. 또 이제 기자로서 생활하는데 또 안정감 있게 그 기자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사 콘텐츠의 제작과 관련된 부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겠는데 네네. 제가 이제 언뜻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그 기자의 신분으로 이제 지역 주민을 접근할 때 네. 관계를 형성할 때에 그 왜 각 지역마다 특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교육을 하시나 싶어서. 예. 아, 그런데 이제 좀 저희 함양군이 노년층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노인층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예. 청년 세대 분이 이렇게 다가가시면은 엄청 좋아하세요. 네네. 예, 자기 이제 그 도시에 나가 있는 딸 아들 보는 것 같다. 그러시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부담을 안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함양의 시골 할머니와 도시에서 온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는 마음을 나누는 청년 마을 프로젝트 고마워 할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 되게 부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연장선상에서 또 이게 시골 할매와 도시 손녀를 연결을 하는 공존을 목적으로 예,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할머니 집을 찾아서 그 음식 레시피를 기록하는 또 인터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주간 함양이 그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주로 음식 레시피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그 할머니들을 만나서 인간적인 교류. 네, 부터 이- 시작해서 네. 뭐 지역 전통 음식이라든가 종가 음식들에 대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네네. 그것을 기록하고 또 향후에는 또 책으로도 혹시 출간할 책으로도 출간을. 예, 개인적으로 청년 네트워크를 직접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이름이 함양 청년 네트워크 이소라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네. 좀 설명을 좀 주세요. 어떤 것입니까? 예. 네, 저희 회사 내 이제 PD 분이 또 외부의 또 다른 한 분과 같이 만든 청년 네트워크인데요. 네네. 다른 시골 군단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함양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인 인구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은 이제 소수자에 속한다고 또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함양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가벼운 모임들을 진행하고 예. 서로 교류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 저희 주간 함양도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취재 부분이나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 좀 많은 창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양 지역에 사시는 청년분들 모임, 네. 소규모 네트워크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PD분이 함양 분이신가요? 네, 함양 토박입니다. 함양 토박이시고 네, 네. 그래서 PD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함양 네. 그 주간 함양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네트워크를 왜 만들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 귀해서 많지 않아서. 이렇게 보통 이제 시골이라고 하면은 예. 청년은 별로 없다. 네네. 이제 그 어르신들 비중이 크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 그렇죠. 예, 뭐 그것도 현실이죠. 편견이라기보다 현실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예, 예. 예, 그래도 이 시골 안에서도 그 숨어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있다. 네네. 좀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고 또 청년들 또한 이제 나와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세대가 여기 지역에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외받는 느낌이 좀 있으실 것 네네 같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PD가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다 해서 이런 그렇군요. 네트워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만 있으면 근데 그 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이셔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가가 궁금해서. 전체적인 모임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독서 모임이라든지 영화 모임. 예. 저희가 또 시골이다 보니까 문화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도시와의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소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그 영화나 독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함양하는 네네. 예, 이런 그 역할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농 간의 격차라는 부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청년 차원에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네네. 그런 활동도 의미입니다.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혹시 또 따로 있으실까요? 저희 회사 쪽에서 그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가 이제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청년 인구 유출을 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싶다라는 그런 관념이 보편적으로 퍼질 때 비로소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주간 함량도 청년의 목소리를 좀 듣고자 노력하고 있고 예. 충분히 대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고 예. 지역 언론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언론과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함양의 콘텐츠를 만든다. 굉장히 신선한 얘기고요. 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의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하면은 지난 6월에 저희 신문사 창간 21주년 특집으로 지방 소멸 함양 청년이 말하다라는 청년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도 생중계가 됐는데요. 네네. 그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있는 청년들을 패널로 모셔가지고 그 청년들이 지역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이제 토로하는 자리인데 그때 이제 군수님도 직접 모셔가지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직접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네. 그래서 그 행사를 주최한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자부심이 있는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계속 모임을 이어가다 보니까 그 모임 안에서 분명히 교류하는 얘기들이 있고 네. 그 가운데에서 주로 함양에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축적이 되겠죠. 네. 예, 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정책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걸 원한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네. 그걸 직접 이제 함양군에 전달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어찌 보면 가장 스탠다드, 모범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 건 결국 청년들이 함양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네. 네, 이거를 굉장히 어쨌든 가장 큰 기억에 남는 순간을 또 기억하고 계시고 매년 계속 하시겠네요. 그럼 이 부분은 청년 포럼은? 지금 당장 계획된 건 없지만은 네네. 꼭 이런 포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식으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뭐 여러 소식을 지금 주간 함양에서 전달하고 계시기도 합니다만 네.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또 발굴하는 그런 행동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해오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역 신문의 역할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도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간 함량이 꾸준히 아카이빙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예. 먼저 이제 한국 전쟁 전후로 함량을 포함한 지리산 일대에 그 군경과 빨치산에 의한 함량 양민 희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한 유족들의 구술집을 저희가 책으로 발간하기도 했고요.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신 거를 네. 말씀으로 네네. 예, 이렇게 하시는 걸 모아서 네네. 구술집을 만드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작업은 이제 지난해부터 저희가 유족분들 17명을 직접 취재를 해서 네. 그런 관련 내용을 담았고요. 네네. 또 이제 그 엄청난 비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민들 중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픔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고, 네. 또 이것을 또 오래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 책 형태의 그런 출판이 필요하다. 그렇죠. 기록이 필요하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했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지리산 마천 면사라고 있습니다. 지리산 마천면사. 네. 네. 함양군 안에 이제 읍하고 면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구역으로. 네네. 그중 이제 가장 하위 행정구역인 그 저희 마천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함양군에. 예. 그 책은 이제 지역의 작은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 이제 편찬위원회에서 이제 자료 수집을 진행을 했고, 예. 저희는 이제 편집 디자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니, 좀, 그 다른 읍면이 아니라 꼭 마천면이었던 이유가 혹시 뭐 따로 있을까요? 그쪽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신 겁니까? 혹시 우리 마천면사를 좀 발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구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 마천면 안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고, 그 내부적으로? 안에서 그 지역 안에 역사가 귀한데,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면단이라는 이름 하에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예. 좀 더 상세히 담을 필요가 있지 않나. 네네. 이런 그 말들이 지역 안에서도 있었고요. 예. 그로 인해서 그 편찬위원회가 따로 생겼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편집 디자인 의뢰를 하셔서 예. 저희가 또 이제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보니까 열린 마음으로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간됐잖아요, 그렇죠? 네네. 다른 의미로도 영향을 좀 미치겠네요.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십니까? 아, 실제로 이제 병곡면이라는 곳에서도 경공면, 네네. 지금 뭐 그 출판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마 이게 점점 퍼지지 않을까. 네네. 그러면 더 함량의 이야기가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또 콘텐츠가 또 되는 것이고요. 네네. 예, 예. 그런 역할도 또 하고 계시고. 네. 아까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 구술집 만드신다고 말씀 이제 하셨는데, 네네. 이거 처음에 이거를 하실 때 좀 거부 반응이 있다거나 주민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던가요? 어떻던가요? 아, 또 그게 워낙,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네. 그것도 워낙 아픈 역사다 보니 그렇죠. 누군가에겐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도 있고 예. 또 누군가에게는 이걸 나의 그 옛날 역사를 알려야 된다. 우리 옛날 역사를 알려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약간 혼재해 있었군요. 네, 상황이. 그래서 좀 취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래도 가능하신 분들을 이제 위주로 그래도 꾸준히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주간 함양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일면에 저도 이제 들어가서 좀 봤습니다만, 아, 예,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반드시 지역 신문 일면에 싣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쪽 오른쪽 편에. 네, 네. 예, 예. 어떻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 주간 함양에서는 지리산인이라는 좀 인물 기사 코너를 맞아요. 네, 10년간 매주 일면에 싣고 있는데요. 지리산 인. 네. 네. 현재 이제 500회를 넘겼습니다. 네. 그 얘기는 500분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왜 이렇게까지 했나 예. 예. 이렇게 그 물으신다면은 함양은 이제 지역 소멸 위험 지역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런 공간이다 보니 어느 지역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사람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 지역 만약에 혹시 이제 지역 소멸 위험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미래가 예견된다면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지역 언론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네네. 또 무엇보다도 그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그 주인공이라는 그런 점을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좀 일면을 그동안 계속 고집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지역민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 또 주간 함양의 기자가 직접 지역민의 직업 체험을 또 해보는 코너도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예. 체험 함양 삶의 현장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네네. 저희 기자가 함양의 노동 현장에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직업에 대한 소개와 그 어떤 노동이든 다 가치가 있는 그런 노동이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하는 코너인데 기사 형태로 네모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또 영상을 직접 찍어서 또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사 쪽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생각보다 그 군 안에서도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요. 예, 예. 그런 체험들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또 언뜻 주제만 보면은 되게 무거워 보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냥 어떤 직업을 체험한다 이런 느낌이 강한데 그래도 좀 최근 트렌드에 맞게 좀 가볍고 좀 재미있게 그런 방식으로 연출하고자 그 촬영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썼습니다. 예. 함양 군민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해 보니 이렇게 해서 우리 함양군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네, 의미도 맞습니다. 될 수 있고 네, 네. 이런 이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전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함양 언론사 최초로는 지방선거 기간에 토론회를 또 직접 주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 지방선거 기간이죠. 예. 이제 투표 방송, 개표 방송 하신 건가요? 두 개 다 있습니다. 군수 후보 토론회하고 후보 토론회하고 개표 방송도 같이 했는데 그렇군요. 네. 군수 후보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함양 군수를 뽑는 그 후보들의 토론이지만은 네. 그동안 진주나 창원이나 경남을 주도하고 있는 예, 주로 지상파 방송사에서 그런 방송사에서 좀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군수 후보 토론회가 왜 다른 지역에서 열려야 돼? 아, 네. 우리 지역에서 열려야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 그건 정말 근본적인 예. 물음입니다. 네. 네. 그런 의문이 있었고 네네. 또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이제 주민들도 많았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 토론회를 개최를 해야 되겠다. 지금 마음을 먹었고 방청객들을 초대해서 또 생중계를 통해서 방청객까지. 네네. 네. 군수 후보들의 목소리를 또 지역민들이 와닿게끔 예, 예. 하기 위해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매체는 유튜브를 활용하셨던 네,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또 개표 방송도 또 말씀드리면은 네네. 또 개표 방송 중계를 보면은 대부분 방송사를 보면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초점이 예,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시장 군수도 있지만은 되게 축약돼서 나오거나 그렇죠. 뭐 자세한 데이터는 이제 포털을 통해서만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많았는데 음면은 확인할 수가 없고 또. 네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군수 토론회도 한 김에 개표 방송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네. 그래서 개표 현장을 직접 가서 라이브 세팅을 다 하고 개표 현황들을 일일이 이제 다 계속 중계를 했거든요. 네네. 군수뿐만 아니라 이제 군의원, 이제 도의원까지 해가지고 지역민들이 좀 민주주의 축제를 제대로 즐길 수 있게끔 네. 또 그런 권리가 있고요. 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 저희가 이제 꾸준히 준비를 하고 노력이 결과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간 함양을 이끌고 있는 그 기자들 또 PD 역시 모두 청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포가 거의 20, 30대로 20, 30대로 네. 전부가요? 아니요. 이제 취재 인력이나 네네. 이제 주로 그 신문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님을 제외해서 네, 제외하고 네, 주로 네. 활동하시는 분들이 네. 주간 함양의 편집국장님이시니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어찌 보면 다 조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또 좀 주실 말씀이 있다면 지역 언론을 향해서. 우선 저희가 조언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하십니다. 네, 그런가요? 충분하십니다. 예. 뭐 비록 이제 경영 재정 상황이나 뭐 추구하는 방향이 각기 다를 테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히 의견을 드리자면 예. 다른 지역 언론과 좀 소통하고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어떤 뭐 군수 토론회나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 언론에 많은 조언을 구하고 또 직접 이제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언론들이 이렇게 함께 서로 공유하고 소통해 나간다면 지역 언론이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게 더 커지면은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뭐 함양 국민께 하시고 싶은 말씀도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주시죠. 제가 또 함양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지역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여러 의문의 시선들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도시로 나가야 한다. 또 의미 없는 일이다. 뭐 불안한 위치에 있다 등 이제 연민 섞인 시선들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양이라는 지역이 아직 살아있고 그 안에 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간 함양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지역민을 대변해줄 신문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간 함양의 김경민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포커스 경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